남자들이 둘만 모여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 이야기와 군대 이야기죠. 두 가지 이야기가 결합하면 난리가 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죠. 나 그때 완전 스타였어. 한 번은 대대 대표로 연대 축구대회에 나갔었는데 그때 내가 말이지. 여자들은 질색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남자들은 왜 축구에 열광하는 걸까요? 어떻게 두 발로 달리면서 공을 차는 공놀이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동물학자 데스먼드 모리스는 사냥꾼 시절의 모험과 스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 사냥꾼으로 살았죠. 사냥꾼의 일상은 사냥감을 추격하여 포획하는 것입니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평소 훈련을 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사냥감이 급소를 정확히 공격하는 방법을 터득해야죠. 축구는 이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추격, 협력, 공격과 방어,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승리의 쾌감이 있습니다. 1만 년 전쯤 조상들은 사냥꾼에서 농부로 전업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부가 되면서 사냥은 일이 아니라 취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냥하는 부족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죠. 현대인들은 사냥터 대신 쇼핑센터나 슈퍼마켓에서 식량을 사냥합니다. 식료품점에서 식량을 고르는 일은 무료하고 지루한 일이죠. 그렇다고 남자들이 사냥꾼 본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직장에서 사냥하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협력자를 만들고 경쟁자를 사로잡을 함정을 팝니다. 하지만 경쟁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죠. 그래서 남성들이 찾은 대안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남자들은 사무실과 공장에 갇히게 됩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뛰거나 소리를 지를 수 없습니다. 벽 안에 야수들을 가둬놓은 셈이죠. 이 시기에 규칙을 갖춘 스포츠가 출현했습니다. 스포츠는 사냥 본능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사냥꾼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죠. 뛰고, 헤엄치고, 장애물을 넘고, 말을 타고, 활을 당기고, 싸우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스포츠가 대중화되면서 부자들은 복잡한 룰, 값비싼 장비와 공간, 신분을 드러내는 유니폼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테니스, 크라켓, 골프, 승마, 스키, 요트 경기 같은 것들이죠. 예컨대 189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시작된 후 전 세계적으로 마라톤이 유행했습니다. 마라톤 열풍은 1980년대 조깅 열풍으로 이어졌죠. 돈과 시간이 있는 월스트리트의 화이트 컬러들은 반바지 차림으로 열심히 센트럴 공원을 달렸습니다. 조깅 자체가 신분의 상징이었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 공원을 달리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죠. 아프리카 선수들이 마라톤 대회를 석권하면서 조깅 열풍은 시들해집니다. 운동화와 팬티 한 장만 있으면 누구든 달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중산층들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철인 3종 경기가 출현했죠. 스포츠는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경기로 나뉩니다. 권투와 레슬링 같은 격투기는 배고픔을 상징하고 승마와 요트는 부를 상징합니다. 부자들은 비싼 장비를 사용하는 개인 경기를 선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체 접촉이 많은 단체 경기를 선호하죠. 부자들은 고가의 장비로, 가난한 사람들은 몸뚱이로 경쟁하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카누, 윈드서핑, 크로스컨트리, 행글라이딩 같은 스포츠가 생겨났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경기를 만든 거죠. 하지만 부나 지위에 관계없이 세계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축구입니다. 축구 인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축구와 야구를 비교해볼까요? 프로야구팀은 북미와 동아시아 몇 나라에만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이 있는 나라도 몇 개 되지 않죠. 하지만 프로축구 리그가 열리는 나라는 셀 수 없이 많고 대부분 국가가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죠. 축구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축구는 정교한 전술과 규칙을 가진 스포츠죠. 하지만 그 시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세 영국에서는 모풋볼이라는 게임이 유행했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단순했습니다. 처음엔 가죽 안에 털을 넣거나 짐승의 방광에 공기를 불어넣어 공을 만들었죠. 당시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에 공을 놓고 수백 명씩 몰려다니며 치고받는 게임이었습니다. 규칙은 공을 상대 마을로 가져가면 승리하는 것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사람들은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싸우면서 공을 이동시켰죠. 그야말로 패싸움이나 집단 난투극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창문이 깨지고 상점이 부서지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축구는 처음부터 폭력적이고 위험한 집단 경쟁 게임이었던 거죠. 14세기 영국 왕 에드워드 2세와 3세는 축구를 금지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활쏘기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당시 영국에서 활쏘기는 국가 방위를 위한 필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전쟁을 훈련하는 대신 축구에 열중했습니다. 왕은 축구를 금지하면서 축구를 불량배들의 게임처럼 규정했죠. 축구는 폭력적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군사훈련을 방해한다. 하지만 금지령은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은 축구를 멈출 수 없었죠. 왜일까요? 축구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집단 정체성과 본능을 자극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영국의 공립학교들은 문제아들을 통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해결책은 의외였습니다. 거친 에너지를 통제된 규칙 안에 가두는 것이었죠. 이 무렵 축구는 폭력적인 난투극에서 규칙을 가진 스포츠로 변화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규칙이 달랐습니다. 어떤 학교는 손 사용을 허용하고 어떤 학교는 발만 사용했죠. 또 어떤 학교는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다른 학교와 경기를 하려면 이런 규칙부터 합의해야 했죠. 1863년 런던에서 여러 학교와 클럽 대표들이 모여 통일된 규칙을 만들기로 합니다. 이 회의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잉글랜드 축구협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첫째, 손 사용을 금지한다. 둘째, 상대를 발로 차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공을 들고 달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일부 팀은 이 규칙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협회를 만들었고 그 결과 탄생한 스포츠가 바로 럭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 축구와 럭비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스포츠입니다. 산업혁명은 축구의 운명을 바꿉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였죠. 해방감. 토요일 오후가 되면 노동자들은 공장 밖에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최상의 스포츠였죠. 장비가 필요 없고 공간만 있으면 가능했으니까요. 축구는 노동자 계급의 스포츠가 되었고 곧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영국에는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느껴지는 축구 명문팀이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이 팀들은 단순한 스포츠팀이 아닙니다. 축구팀은 그 도시의 자존심이자 노동자 계급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지역 간 대리전을 치릅니다. 20세기 영국에서 훌리건 문화가 등장합니다. 팬들은 단순히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승패를 자신의 명예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팀이 패배하면 팬들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심박수와 공격성이 높아집니다. 축구는 감정을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스포츠입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전쟁과 닮아있기 때문이죠. 지역을 대표하는 팀이 경기하게 되면 적과 아군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홈구장을 중심으로 공격과 방어를 반복하면서 이들은 영토전쟁을 하고 있는 셈이죠. 1992년에는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출범합니다. 이 변화는 축구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죠. 위성 중계가 이루어지고 중계권 수입으로 엄청난 자본이 유입됩니다. 선수 영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적인 스타 선수가 탄생하죠. 현재 프리미어 리그는 전 세계 200개국 이상에서 시청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 리그입니다. 축구는 이제 세계 최대의 문화 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축구 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남성들의 열광은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첫째, 진화적으로 사냥 본능을 자극합니다. 둘째, 집단과 지역 간 경쟁에 참여하는 심리를 자극합니다. 셋째, 이 경쟁은 결국 테스토스테론을 분비시킵니다. 넷째, 축구는 군대, 학교, 직장에서 하나의 여가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구는 남성이 갖가지 경쟁을 거쳐 사회화하는 과정의 일부인 셈이죠. 축구는 사냥 본능의 현대적 표현이자 노동자의 해방구였으며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면서 전쟁의 축소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는 세계 최대의 문화 산업이 되었죠. 그래서 남자는 둘만 모여도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는 문명화된 인류가 지금까지 버리지 못한 가장 원초적인 집단의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